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 참조와 기본 연산 방법 및 함수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른 셀이나 영역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참조라고 부릅니다. 엑셀의 장점 중 하나는 어떤 데이터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자유자재로 가지고 와서 가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참조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엑셀을 쓸 이유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데이터들을 G8 셀에 가지고 와서 가공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는을 누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 셀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G8 셀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걸 참조라고 하고요. 참조를 할 때는 이렇게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내가 참조하고 싶은 셀이나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 줘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셀 주소나 영역을 타이핑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 콜론을 쓰면 영역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셀을 참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인데 먼저 상대 참조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재고 수량과 단가 정보가 있으면 우리는 셀 참조 및 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재고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등호를 쓰고 D16 곱하기 E16 이렇게 식을 적은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수량과 단가가 곱해진 값이 계산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 F16 셀을 복사해서 여기 아래로 붙여 넣으면 17행부터 19행까지 각각의 재고 수량과 단가를 곱한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F2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요. 방금은 이 F16 셀을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 F16에서 이 I16으로 붙여 넣어 볼게요. 컨트롤 C를 누르고 I16에 넣고 컨트롤 V 그리고 F2를 눌러보면 이렇게 F16에서 I16으로 하나 둘 셋 3칸 이동해서 붙이니까 여기 참조되는 값들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또 단가에 있던 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참조되는 값들도 똑같이 옆으로 3칸씩 이동하는 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특정 셀을 참조한 후에 그 셀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참조되는 셀이 복사해서 붙여 넣는 셀 위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참조하는 방식을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불러요. 절대 참조는 뭐냐면 이렇게 셀을 참조할 때 F4 버튼을 누르면 셀 주소에 달러 기호가 붙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조하는 셀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시를 가져왔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붙여 넣으면 만약 우리가 얘를 상대 참조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렇게 옆으로 한 칸 밀린 값을 가져오게 될 텐데 절대 참조로 가지고 온 경우에는 갖다 붙여 넣어도 우리가 참조하는 셀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행과 열 옆에 다 달러가 붙어 있게 되면 그 참조하는 위치가 고정이 되게 되고 이걸 우리는 절대 참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참조를 하는 예시 두 가지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시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정보가 있을 때 외화 금액의 환율을 곱하면 쉽게 원화로 환산을 할 수 있어요. 재고자는 단가 구했던 것처럼 이 외화 금액 옆에다가 이 달러를 쭉 써주고 참조를 이용해서 곱셈한 다음에 쭉 긁어줘도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 USD 달러 정보가 있는 셀을 절대 참조를 하면 그런 번거로운 작업 없이도 외화 금액을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하면 그냥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외화 금액 옆에 환율을 기재하지 않고서도 원화 환산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매출액 비중이든 무슨 비중이든 비중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때도 절대 참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계 부분을 고정을 시키면 쉽게 비율을 구할 수 있죠. 만약 이걸 상대 참조를 했다. 그리고 나서 붙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나죠. 왜냐면 분모가 공란으로 돼서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비율 구할 때 절대 참조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혼합 참조는 상대 참조하고 절대 참조를 결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특정 셀이 F4를 한번 누르면 절대 참조가 되고요. 거기서 F4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열은 절대 참조가 풀리고 행만 고정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F4를 누르면 이번에는 열은 고정되지만 행은 고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한 번 더 F4를 누르면 그냥 상대 참조로 바뀌어요. 지금 요 예시 1하고 예시 2를 통해서 직접 해보시면 혼합 참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식을 지우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예시에서 우리의 목적은 수식을 한 번만 딱 입력하고 그 입력된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 넣어서 매출 채권하고 미수금 환산 금액을 빠르고 정확하게 환산하는 것이에요. 이 ABC의 매출 채권을 환산을 하려면 이렇게 수식을 써야 될 거예요. 요 외화 매출 채권 곱하기 환율겠죠? 이렇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을 거니까 미수금을 환산할 때는 얘를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 환율 정보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신에 요 파란색 칸 있잖아요. 이 48셀은 F48로 옮겨지면 좋겠죠. 이럴 때는 이 열을 고정을 하면 되겠죠. 아래로 붙여 넣을 때는 행은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럼 요 빨간색 여기다 넣고 F4를 한번 누르면 절대 참조가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행이 고정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열이 고정이 되죠. 우리는 열을 고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준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열을 고정을 하니까 미수금 이렇게 제대로 계산이 됐고요. 여기도 다 제대로 계산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시는 단기와 전기의 비중을 각각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혼합 참조를 사용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식을 한 번만 넣고 그냥 갖다 붙임으로써 이 표를 완성을 할 거예요. 이 단기 비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합계 금액을 절대 참조를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붙여 넣을 때 열은 이동을 하고 행은 고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F4를 누르면 행은 고정되고 열은 이동되는 이 상태가 될 거고요.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하지만 그냥 절대 참조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절대 참조 예시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단기 비중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기 비중 하나 복사해 보면 F2를 누르면 이렇게 수식이 뜨거든요. 이때 빨간색 셀, 요 모수 있잖아요. 얘를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참조되는 셀도 바뀌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전기 비중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
저는 열 고정할지 행을 고정할지 헷갈릴 경우 머리 쓰기 싫어서 이렇게 절대 참조로 한 다음에 붙여놓고 이렇게 셀을 선택해서 영역을 바꾸는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고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연산 기호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서 따로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제가 이 영상 올린 후에 블로그에 이 자료를 같이 올려둘 테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받으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뭐 설명을 하자면 여기 있는 등호 같은 경우에는 논리 연산자로서 특정 값들이 서로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묻는 기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여기 예시를 들어놨는데 이렇게 1하고 1이 같니? 만약 맞으면 true라고 뜨고요. 1하고 2가 같니? 틀리니까 이렇게 false라고 떠요. true 띄운다 라고 보통 많이 말하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값이랑 우리가 검증한 값,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에 박혀있는 재고자산 금액과 재고자산 수불부에 박혀있는 재고자산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할 때도 이렇게 등호를 이용해서 true가 뜨는지 false가 뜨는지 세팅을 해놓으면 쉽게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다르다 혹은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논리 연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if문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삼아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산 함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많이 쓰는 연산 함수는 sum 함수일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제표 검증할 때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니까요. sum 함수는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홈 화면에 보면 자동 합계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 합계 이 버튼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 합계를 우클릭 누르면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sum 함수 적용할 때 영역을 이렇게 붙여서 한 영역만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콤마로 구분을 해주고 다른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여러 군데에 있는 값들을 한 번에 합계를 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평균의 함수는 average입니다. 여기 같이 또 계산해 볼게요. 등호를 쓰고 A, V, E까지 쓰면 이렇게 관련된 함수 목록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버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함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가 아닌 탭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쉽게 함수를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똑같이 영역 설정해주고 가로 닫아주면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영역 설정할 때 키보드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키보드로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영역을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프로덕트 함수는 곱셈을 하는 함수고요. 3개 이상이 되는 값을 곱할 때 곱셈 연산자를 여러 번 쓰지 않아도 돼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프로덕트도 똑같이 이렇게 함수 찾아서 탭 누르고 키보드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Shift 누르고 아래로 내려서 영역 설정하고 엔터 눌러주면 5, 6, 7 이렇게 5 곱하기 6 곱하기 7 값이 나오고요. 실제로 계산한 값이 동일한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sum product 함수는 곱한 다음에 합계되는 함수거든요.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표를 같이 보면 이해가 쉬울 건데요. 이 개수 곱하기 단가를 해서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들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곱셈 연산자랑 sum 함수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sum product 함수를 쓰면 내가 원하는 이 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보면 훨씬 편해요. 이것도 등호 그리고 sum 누르면 여기 sum product 있거든요. 탭 누르고 이제 개수하고 단가 이렇게 곱할 거니까
내가 원하는 영역 지정해주고 이렇게 엔터 눌러주시면은 똑같은 값이 계산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즉 5 곱하기 50 더하기 6 곱하기 60 더하기 7 곱하기 70 이 값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곱하려는 개수와 단가의 영역이 서로 같아야 돼요.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하나가 더 많다 그러면 에러가 나고요. 단가가 더 많다 그래도 에러가 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단가 밑에 값이 없으면 0으로 보니까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곱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로로도 곱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검증 한번 해보면 더하기 이번에는 이렇게 이 값이겠죠? 네,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ABS 함수는 절대값 함수이고요. 언제 쓰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단기와 전기의 증감을 구한 다음에 전기 단기 차이가 특정 금액 이상 벌어진다. 예를 들어 감사를 하는 경우라면 중요성 금액의 뭐 몇 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나는 이 항목을 검토를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 검토할 항목들을 고를 때 이렇게 if 함수를 이용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 보통 절대값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이 해볼게요.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증가액이 나는 600 이상인 항목을 검토를 할 거야. 초과하는. 만약 600 이하라고 하면 그냥 검토 안 하고 빈칸으로 보여줘. 이렇게 if 함수를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지금 이 B 항목 같은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C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수치가 전기보다 800이나 줄었는데도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식 상에서는 마이너스 800은 60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라서 검토 여부에 체크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증감액을 이렇게 절대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조건을 물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럴 때 여기 이렇게 ABS 함수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복사를 해서 보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적절하게 누락 없이 체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절대값 함수를 사용할 일이 생각보다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셀 참조와 기본 연산 기호 및 연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